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19년 2학기의 취미와 예술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보면요. 1번에 오늘날에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기 위하여 하는 일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 이거는 뭐 당연히 취미겠죠, 취미. 그러니까 답은 취미가 답이니까 2번이 되겠네요. 취미죠. 취미라는 것은 이제 거기 여러분 교재 5페이지를 보시면 첫 번째 줄 나오죠. 취미의 사전적 의미가 세 가지인데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즐기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여덟째 줄, 첫 번째 단락 여덟째 줄에 오늘날 취미라고 하면 일의 의미로 쓰인다 이렇게 나오죠. 자, 2번에 보면 적합한 거죠. 적합한 건데 여기서 딱 보니까 이 취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취미라는 용어가 이 미각을 의미한다는 거죠. 미각. 자, 여러분 교재 5페이지를 보세요. 2번 문제는 5페이지를 보시면 5페이지의 마지막 단락이죠. 마지막 단락이 보면 취미는 원래 미각을 뜻한다 이런 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테이스트란 말을 쓰잖아요. 취미는 물론 합이란 말도 쓰고 테이스트란 말도 쓰는데 이 테이스트란 말도 이제 취미란 뜻이거든요. 이게 미각이란 뜻과 취미란 뜻을 같이 가지고 있죠. 자, 그러니까 테이스트가 다 관련된 거니까 원래는 미각이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판단력 비판에서 칸트가 규정한 취미의 규정으로 적합한 것은 그랬죠. 이 판단력 비판은 6페이지를 보십시오. 넘겨서 6페이지를 보시면 6페이지에 나오죠. 3번은. 거기에 이제 첫 번째 단락에 7째 줄. 판단력 비판에서 미를 판단하는 능력이라고 칸트가 규정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4번 문제는 넘어가고요. 이거는 이제 박물관은 시험범위 안 들어가니까. 자, 그 다음에에서는 5번 문제. 이것도 이제 2018년 문제에서 좀 풀어봤는데, 유럽의 전통사에서 가장 대표적인 평민의 스포츠였다. 이거 평민의 스포츠만 닿아도 답이 되죠. 평민의 스포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축구라고 그랬죠, 축구. 유럽사에서 이제 이 축구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평민의 스포츠였다. 이건 축구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12페이지를 펴보시면 나오죠. 여러분 교재 1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2페이지에 보면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평민의 스포츠가 축구다는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자, 7번 문제에서는요. 7번 문제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거. 이거는 단체 관광이죠. 여기 보면 영국에서 철도가 이제 부설되는 등 이런 말 나오고 있습니다. 인프라 발전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통해서 단체 관광 일종의 패키지 여행이죠. 패키지 여행. 이 패키지 여행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에서 이제 처음에는 비행기를 타고 관광을 하는 게 아니고 패키지 여행을 이제 먼저 시작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우리가 말하는 관광 이런 것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단체 관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가 활동, 순례 여행 이렇게 나왔죠. 당연히 여기서는 이제 단체 관광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이란 말 나오죠. 거기 둘째 줄에도 근대적 관광 발전에 기초를 다졌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관광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제 그런 말이 들어가는 것이 정답이 되겠죠. 관광이라는 말을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이 정답으로 찾으시면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보죠.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 8번 문제 뭡니까? 기어츠 나왔죠. 기어츠. 기어츠가 나오면 이건 무조건 심층놀이입니다. 심층놀이. 기어츠는 이 심층놀이와 관련이 있고요. 이것도 이제 2018년 문제에서도 이제 기어츠와 관련된 심층놀이 이런 거 이야기했죠. 25페이지를 펴보세요. 25페이지. 25페이지를 펴보시면 두 번째 단락에 나오죠. 인류학자인 기어츠는 발리섬의 닭싸움에 대한 글에서 심층놀이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사회 구성원의 질을 높이고 이런 거 있죠. 이거 주 40시간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주 40시간. 이 주 40시간이 이제 중요한 어떤 시간의 어떤 조건이랄까요?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답은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주 40시간을 답으로 하시면 되죠. 여러분 교재로는 42페이지를 펴보시면 42페이지에 주 40시간이 나옵니다. 거기 그 박스 밑에 두 번째 단락 둘째 줄에 나옵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의미가 다른 것은 그랬죠. 그 의미가 다른 거 11번 문제입니다. 11번 문제. 자, 11번 문제에서 보면 극한 스포츠 X게임 이렇게 나왔고요. 익스트림 게임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그 세 가지가 당연히 이제 같은 거죠. 익스트림이라는 게 극도우라는 뜻이 있어요. 극도우. 그러니까 4번이 관련이 없겠죠. 영어에서 그 익스트림이라는 단어 자체가 극도우라는 뜻이에요. 극도우. 그러니까 극한 스포츠죠. 그래서 극한 스포츠 X게임 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로는 42페이지에 보면 참고에 극한 스포츠라고 나올 거예요. 자, 거기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 사회에서 세대에 따른 여가 활동의 차이를 가장 설명한 것은 그랬는데 나이가 여기서 보면 이제 스포츠 활동에 참여가 좀 더 낮아지겠죠. 나이가 좀 될수록. 그 다음에 취미 오락 참여율이, 이런 거, 오락 활동은 어렸을 때 이제 있는 거죠. 그 다음 10대는 낮은 편이 아니라 취미 활동에 참여율 높겠죠. 활동적이니까. 60대 이상은 휴식 활동에 참여율 높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를 보면, 어, 13번에 보면 이제 그 칙센트 미아이, 이 칙센트 미아이는 이제 그 몰입과 관련이 있는 거죠. 뭔가에 빠져드는 것이고 14번에서는 이제 먹거리를 찾기 위해 수단으로 여행을 했던 시기. 당연히 이제 그런 시기는 원시 시대죠. 원시 시대는 먹을 것을 찾아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는 게 원시 시대잖아요. 우리가 이제 시대를 본다면 이 그런 것들이 이제 원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원시 시대에는 이제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먹을 걸 찾아서 여기저기로 우리가 뭡니까 구석기 시대라든가 신석기 시대 이런 걸 여러분 좀 생각을 하시면 이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에서는 정부 조직 내 관광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설치된 시기 이런 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관광의 역사와 관련된 거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50년대 이후에 이제 62페이지에 나오네. 62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62페이지를 보시면 거기 6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이 나오죠. 광복 이후 1955년에 정부 조직 내 관광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설립됐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에서 가로 안에 들어갈 거죠. 자, 가로 안에 들어갈 것은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구관광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경향을 내놨죠. 신관광이라고 하겠죠. 이건 뭐 여기에 답이 다 나오잖아요. 새로운 경향이니까 신관광이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구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패키지 여행이고 신관광은 배낭여행이고 개인여행으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게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자, 그 다음 문제를 보겠습니다. 16번 문제에서 보면 특수목적 관광이란 말 나오죠. 특수목적 관광. 특수목적 관광의 여러 유형을 나열한 가운데 가장 적합한 것은 그랬어요. 당연히 이 중에서는 뭐겠습니까? 문화관광, 적합하지 않은 것은이죠. 문화관광, 그다음에 패키지 관광, 이것도 특수목적 관광이죠. 그다음에 환경관광도 특수목적 관광이죠. 근데 비즈니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특수목적 관광하고는 관련이 없죠. 우리가 이제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특수목적 관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교재 74페이지를 펴보세요. 74페이지. 자, 16번 문제는 74페이지를 펴보시면 자, 이제 그런 것이 나옵니다. SIT라는 게 이제 특수목적 관광을 이제 영어로 쓴 거죠. 스페셜 인터레스트 투리즘이고 거기 보면 문화관광, 건강관광, 환경관광, 교육관광, 비즈니스 관광, 그 다음에 이제 기타 SIT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을 이제 참고해서 특수목적 관광의 여러 유형을
어 에서 인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인제 예 문화 관광 들어가 있고요. 문화 관광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 관광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인제 비즈니스 관광 그다음에 인제 그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요 인제 특히 인제 비즈니스 SIT에 들어갈 내용은 문화 관광 그러니까 이거 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그다음에 비즈니스 관광 이것도 인제 있고 그다음에 음 환경 관광 이런 것도 있죠. 여기서는 인제 이 특수 목적의 패키지 관광이라고 하는 2 번에 보면 패키지 관광이라고 써져 있죠. 자 이거하고는 인제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게 인제 되겠고요. 그다음에 문제에서 뭡니까? 전통과 역사에 토대한 관광지 방문이나 여행 시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거. 다양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거. 이런 거와 적합한 용어라고 나왔죠. 자 이건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제 관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제 문화 활동 이런 걸 참여하는 것이 인제 우리가 그 일종의 이벤트죠, 이벤트. 그런 이벤트 관광, 교육 관광 이런 거 나왔고요. 그다음에 생태 관광 이런 말도 나왔는데 여기에서는 인제 일종의 그 뭡니까? 여러 가지의 인제 이벤트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벤트에 참여하는 거. 자, 그것이 이 중에서는 뭐가 답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관광, 이벤트 관광, 생태 관광 뭐 이런 것이 나왔는데 어 여기에서는 인제 그런 것들이 인제 문화 관광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그 문화 활동이 여기에는 지금 문화 활동이라는 말이 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문화 활동. 문화 활동이라는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여기서는 당연히 답은 문화 관광이 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화 관광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좀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9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운동과 관련해서 19 세기에 나타난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어 여기 인제 보시면 귀족을 넘어서 광범위한 계층의 취미 활동 이렇게 인제 갔다는 거죠. 그다음에 프로스포츠 발전해서 이게 인제 취미형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맞죠. 스포츠 조직이 일원화돼서 표준화가 일어났다. 이런 것도 인제 맞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인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4 번에 인제 보시면 이게 좀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2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1972년 미국에서 운동과 관련한 각급 학교의 남성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한 거. 이것이 뭐라고 써요? 타이틀 9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타이틀 9. 이게 인제 성차별과 관련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제 이야기하는 거라고 했죠. 이게 뭡니까? 페이지에 102 페이지를 보시면 나온다고 그랬죠, 박스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가 시간의 증대와 함께 다양한 여가 활동이 활발하게 펼쳐지고 그에 투자하는 시간적, 경제적 몫이 커진 사회 자 이를 가리키는 거. 당연히 이게 뭐겠어요? 여가 사회겠죠. 이건 뭐 책을 안 봐도 다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화를 가리키는 말 중에 움직이는 그림도 이야기했죠. 모션 픽처 1 번이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가로 안에 들어갈 거죠. 영화가 탄생한 이후에 기록 영화의 아버지인 그랬죠. 자 기록 영화의 아버지 이게 리메르 이 이야기가 있는 영화 있고요. 영화의 아버지인 누구를 필두로 이렇게 놨죠. 그러니까 그 이거는 이제 여러분 영화 부분 한번 책을 한번 펴 보세요. 영화 부분에서 영화의 정의라고 나왔고 리메르 형제가 인제 나오죠. 거기 뭡니까 117 페이지 보세요. 117 페이지. 117 페이지에 보시면 리메르 형제 116 페이지를 보는 게 낫겠네요. 116 페이지. 116 페이지를 보세요.
116페이지의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영화가 탄생한 이후 기록 영화의 아버지인 리메르 형제와 그다음에 이야기가 있는 영화의 아버지인 조르주 멜리에스 이렇게 나왔죠. 를 필두로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116페이지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거의 유사한 영화의 시작을 만들었던 두 명의 감독이라고 그랬어요. 두 명의 감독. 그것과 이제 유사한 것을 만든 두 명의 감독이 누구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이제 그 뭐겠습니까? 이거는 당연히 이 중에서 이 중에서 누구겠습니까? 그 포터의 그리피스를 이야기하죠. 포터의 그 포터와 포터의 그리피스 이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뭡니까? 그 가장 적합한 사람이죠. 거기 보면 119페이지에 보시면 119페이지에 밑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면 데이비드 그리피스는 장편 영화의 전통도 확립했다는 말 나오고 있습니다. 장편 영화에 이런 것도 그 확립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답은 그 2번이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25번 사운드가 발명되기 이전 영화 이건 뭐 너무 쉬운 문제죠. 사운드가 없어 소리가 안 나. 그럼 뭐겠어요? 무성 영화겠죠.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 문제를 이제 26번 문제를 보면 일반적으로 독립영화라는 그 표현에서 사용된 독립이라는 표현은 뭐에 이제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자, 당연히 이 중에서는 뭐겠습니까? 뭐뭐와 뭐뭐의 로부터의 독립을 의미한다 이 나왔습니다. 영화제라든가 흥행이라든가 이라는데 당연히 여기서는 뭐겠습니까? 이 독립 영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4번이 답이겠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문제를 보시면 희곡을 읽거나 연극을 볼 때 대사를 통해 바로 파악이 되지 않는 숨겨진 뜻 이거와 관련된 것이 뭐예요? 서브 텍스트죠. 텍스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 서브 텍스트라는 말 자체는 텍스트의 아래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숨겨진 뜻이 되겠죠. 서브 텍스트. 자, 그렇게 돼 있고요. 4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연극의 3요소를 나열한 것을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이건 쭉 보니까 뭡니까? 연출이겠죠. 시곡 배우 관객인데 연출은 아니죠. 2번이고요. 그 다음에 배우가 등장인물이 되어서 행동하는 거. 행동하는 거니까 당연히 연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연극 공연을 위해서 역할에 어울리는 배우를 고르는 거는 캐스팅이라고 그랬고요. 1번이고. 연극의 연습 과정 중 하나인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끊지 않고 이어서 이제 연습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쭉 가는 거죠.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공연을 이렇게 하는데 그 공연을 할 때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뭐라 할까요? 그렇게 공연하는 것 자체를 런스루라고 해요. 런스루. 이건 이제 우리말로 쓰기보다는 영어로 쓰는 게 좋은데 런이잖아, 런. 이게 이제 달린다는 뜻도 있고 이제 운영하다, 경영하다 뭐 이런 뜻이 있고요. 이 스루라는 말이죠, 스루. 이 스루란 말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달려간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이제 민족 음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보면 여기서 이제 뭡니까? 전통 음악이겠죠. 이거는 뭐 다른 이건 책을 보실 것도 없이 민족 음악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제 음악으로 본다면 전통적인 음악을 이제 우리가 이 민족 음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인종의 음악에서 발생한 전통 음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바로크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 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이 나오죠. 이 바로크 시대의 음악의
대표적인 작곡가는 누구냐라고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로 223페이지를 보시면 223페이지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대표적인 이제 작곡가라고 이제 나오죠. 거기 224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이제 대표적인 작곡가로는 요한 제바스티안 바흐와 그다음에 그 프리드리 핸델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비발디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 베토벤이라든가 모차르트라든가 하이든 이런 사람은 안 들어가겠죠. 자,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답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고전음악의 절대음악에 반대되는 개념인 이거는 낭만주의에서 한다고 그랬죠. 225페이지에 보면 그 낭만주의 바로 밑에 고전주의 음악의 절대음악에 반대되는 개념인 표제음악이 낭만주의 음악의 내용을 대변해 준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음식을 두루두루 맛보는 걸 즐기는 사람은 당연히 뭐라 그래요? 식도락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도락가라는 사람들 자체가 여러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맛있게 먹는 사람이죠. 여러분 교재로 241페이지를 펴보세요. 241페이지를 펴보시면 식도락이라는 것이 나오죠.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음식을 두루 맛보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고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2019년 2학기에 있는 치미아예술 문제도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잘 복습하셔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